네, 안녕하세요. 2주간의 핫앤콜드 진행을 맡은 김영현 기자입니다. 예, 저는 루키더 바스켓 박상혁이고요.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. 네, 저희가 이번 2주간의 핫앤콜드 핫으로 선정한 선수는 서울 SK 나이츠의 닉 미네라스 선수입니다. 미네라스 선수는 올 시즌 36경기에서 평균 14분 18초를 뛰면서 13점, 3점, 4.1 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지난 4경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클러치 타임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일단 위닝샷도 위닝샷인데 좀 사실 SK가 자밀원희 선수가 요즘 좀 경기를 좋지 않은데 그 자리를 좀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득점도 득점인데 어떤 이 선수가 사실 수비랑 리바운드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기본 이상 해주고 나머지 최부경, 김민수, 송창호 등 국내 빅맨들이 커버를 해주면서 미네라스의 그 어떤 미네라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는 SK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슛 성공률이 올라간 게 커요. 사실 미네라스의 플레이가 1, 2라운드 때와 3, 4라운드 때 뭐 플레이가 엄청 다르다?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. 이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삼성에서 뛸 때도 초반에는 3점 성공률도 되게 낮고 좀 그런 부분 걱정을 샀다가 이제 중반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삼성 코칭 스태프를 되게 만족시켰는데 이번 시즌도 좀 약간 그런 단계를 밟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슬로우 스타터적인 면모가 있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분기점이랄까요? 예, 그 됐던 게 테리코 화이트가 입국한 어떤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마침 또 SK가 뭐 최준용, 안영준의 동반 이탈, 거기에 김선영 이탈로 이제 자원까지 부족해지면서 가비시 게임이 뜻하지 않게 많이 나고 지는 게임에서 미네라스가 많이 뛰면서 또 경기력도 더 끌어올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고점을 찍지 않았나. 그래서 사실은 1, 2라운드 때 특히 1라운드 때 미네라스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안 좋았고 시즌 전에 1옵션을 빼고 2옵션으로 쓴다 이런 얘기에 비해서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문경 감독이 그래서 불신을 하다가 3라운드 막판부터 클러치 타임에 이제 뭐 박상혁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타이밍에 원이 대신 미네라스를 쓰고 있습니다. 이것 자체가 지금 미네라스의 입지 자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화이트 선수를 이제 교체를 고려했던 게 SK가 사실 원희보다는 미네라스 선수가 교체 대상이었거든요. 아시겠지만 사실 그 너무 좀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득점만큼 확실히 화이트를 데려오자 그랬는데 이 화이트 선수 입국하고 나서부터 그게 뭐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미네라스 선수의 좀 경기력이 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. 어떤 훈련 태도나 그리고 어떤 그 득점력도 좋아지면서 이 비교가 되다가 사실 화이트 선수 교체가 안 된 것도 최준용 선수의 부상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미네라스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갔기 때문이거든요. 역시 좀 여러 가지가 이 선수가 잘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. 또 지난 시즌 삼성에서는 본인이 좀 주력 옵션이다 보니까 출전 시간도 좀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4쿼터 클러치 타임에 오히려 좀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SK에 와서는 좀 원이랑 거의 출전 시간을 나눠서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클러치 타임에 딱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선수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서 많은 걸 하는 타입이 있고 또 주어진 시간에 나가서 자기 역할하는 타입인데 아무래도 미네라스가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. 어쨌든 김영현 기자 말한 것처럼 삼성에는 거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던 스타일이었는데 SK에서는 원이라는 선수가 있었고 출전 시간과 역할이 한정돼 있었거든요. 사실 그 득점력이 있는 선수가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. 특히 외국 선수라면은 근데 그거를 어쨌든 뭐 쉽지 않아서 잘 받아들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미네라스 선수는 좀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SK로서는 최근에 좀 순위가 올라올 수 있었던 게 미네라스와 더불어서 또 안영준 선수 복귀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안영준 선수가 오면서 어떤 팀의 속공도 살아났고요. 그 다음에 수비, 특히 KCC랑 할 때도 사실 상대 송교창을 막을 만한 선수가 없었거든요, SK에. 근데 안영준 선수가 오면서 어쨌든 송교창과 1대1 수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수가 또 어쨌든 득점력도 있는 선수거든요. 여러 가지 면에서 플러스 알파가 됐고 그러면서 미네라스 선수에 대한 수비가 어쨌든 한 명은 분산이 되면서 둘이서 좀 시너지 효과 나는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네, SK가 그래도 조금씩 상승세를 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저희가 또 2주간의 콜드맨으로 뽑은 선수는 서울 삼성 선더스의 이제 김준일 선수입니다.
김준일 선수는 올 시즌 24경기에서 20분 6초 동안 뛰면서 8.9점, 4.6 리바운드, 1.4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커리어 사상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사실은 1라운드 때는 12.4점, 5.8 리바운드, 2 어시스트로 굉장히 기록이 좀 좋았는데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2라운드, 3라운드서부터는 좀 본인의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최근 5경기가 좋지 않은데요. 1월 20일 KC전부터 5경기가 8.4점, 9점, 6.6점, 리바운드도 5개, 2개, 3개, 3개, 2개. 지금 이 선수가 연봉도 2억 8천이나 받는 선수고 어떤 국내 빅맨 중에서 가장 최장신이면서 삼성의 주축 선수라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고요. 뭐 이 선수만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김준일 선수가 부진하면서 삼성이 역시 지금 부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이 선수가 좀 리바운드, 골 밑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어떤 공격에서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아이제이 힉스나 외국 선수들의 경기력도 좀 무너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네, 뭐 김준일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개인 공격 능력일 텐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도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. 좀 삼성의 어떤 팀 플레이 어쨌든 지금 삼성은 아이자 힉스를 에이스로 좀 주축으로 팀이 돌아가야 되는 어떤 세팅인데 이제 김준일 선수는 아무래도 또 1대1 공격에서 좀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다 보니까 어떤 스크리너로서의 역할이나 좀 팀플레이 면에서는 아이자 힉스와의 호흡에서도 좀 약간 아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커터 활용 자체가 김준일이 있을 때 힉스가 같이 뛰면은 이게 되게 좀 좁아져요. 이게 왜냐면 김준일이 슈팅력이 있는 빅맨이긴 한데 사실 3점 레인지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선수도 아니고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말 세깅이 됐을 때 그냥 완전 노마크일 때 그냥 한 번씩 던져보는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상 김준일의 어떤 슈팅 범위는 효율적인 슈팅 범위는 미드레인지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김준일이 머무르게 되면은 아이자 힉스의 어떤 돌파 공간을 좀 막아버리는 역효과가 좀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이제 1라운드 막판에 김준일이 발목 인대 파열로 아웃되고 아이러니하게 그 시점부터 삼성이 말도 안 되는 상승세를 탔죠. 예, 이게 오히려 장민국이나 이런 선수들 기용되면서 공간도 더 넓어지고 근데 김준일이 돌아오면서 오히려 또 공간이 비좁아지고 또 김준일이 가뜩이나 어떤 수비 활동량이 떨어지는 선수들 뭐 발목 부상 여파도 이제 더 그게 안 좋아진 모습이어서 수비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지금 삼성의 4라운드 심각한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 선수가 약간 좀 공격을 하더라도 좀 혼자서 하는 느낌이 좀 많거든요. 같이 하다 보면 김동욱과 1위를 하든지 아니면 힉스나 다른 외국 선수와 좀 그런 연계된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임동섭, 김준일이 같이 상무에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. 삼성은 이제 그 둘이 건강하게 돌아왔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기대하고 있을 텐데 사실 뭐 저희가 오늘은 김준일 위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 두 명이 같이 부진을 하면서 지금 삼성이 오히려 탄력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뭐 김동욱 진짜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김동욱이라든지 예 그런 이제 다른 어떤 자원들이 팀을 끌고 가는 사실은 구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것도 삼성에게는 좀 역효과다. 그리고 케이딩 힉스가 사실은 힉스의 절친으로서 또 합류를 했는데 초반에는 좋다가 이제 최근에는 정말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. 근데 또 믹스가 김준희랑 같이 뛰는 시간이 좀 많은 편인데 그 둘의 시너지가 뭐 사실 안 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마이너스예요 사실은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정말 삼성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죠. 예. 그러니까 삼성은 상당히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뭐 김준일 선수와 임동섭 선수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지난 몇 시즌을 놓고 보면 사실은 김동욱 선수가 빠지면 삼성의 플레이는 돌아가지 않는 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 삼성이나 삼성 팬분들이 좀 기대하는 모습으로 뭐 김준일, 임동섭 선수 본인이 답답하겠지만 좀 기대하는 모습으로 경기력이 좀 올라오면 삼성의 반등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, 이번 주 저희 핫앤콜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